제가 예전에 구매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 보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국유재산으로. 요즘 많이 나오니까 소액으로 임대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국유재산 금융권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례를 같이 한번 검토해 보면은 구매관리번호 2021-012996-047번 사건이에요.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천동에 관악 센츄리타워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물건 용도는 상가 업무용 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국유재산이 구매로 나왔던 사건이네요. 이제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짜 물건도 많고 명도가 필요 없는 물건이 많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국유재산 물건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건물 면적은 10평이 좀 안 되는 9.1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인데요.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은 1억 1,200에 나왔다가 신권이 바로 낙찰돼 버렸어요.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1억 1,6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내부 사진부터 한번 봐보니까 전형적인 오피스텔 물건처럼 보이는데 연식이 굉장히 느껴져 보이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은 지어진 지가 20년 차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 강가가 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연식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해당 오피스텔은 연식은 좀 오래됐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았던 물건이에요. 임대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 국유재산으로 구매가 나왔던 물건인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전체 지도를 띄워서 위치 한번 봐보면 바로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있고요.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오피스텔이 구매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위치 좋은 오피스텔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이죠. 서울에서 원룸 수요가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냐? 그게 바로 관악구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원룸의 임대 수요가 많지만 거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으로 출퇴근할 수가 있는 2호선 라인에 따라 갖고 이제 관악구 쪽으로 그 수요가 이제 몰려오게 된 건데 거기서도 인프라가 가장 잘 조성되어 있는 데가 바로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저 오피스텔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임차 안 나갈까 봐 걱정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 사업하기가 좋은 물건이 구매가 나왔었던 거죠. 그것도 이제 국유재산으로 나오다 보니까 별도로 명도도 필요 없고 이 국유재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잔금 내기 전까지 관리비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국가에서 정산을 하고 물건 넘겨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국유재산 물건들 여러분들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구매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오피스텔 같은 거 구매 잘 안 나왔었거든요. 국유재산으로. 요즘 많이 나오니까 소액으로 임대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국유재산 구매 물건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관리번호가 2022-05713-001번 사건입니다. 소재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에요. 물건 용도를 보니까 주거용 건물, 다세대 주택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인데 이번에는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이 구매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토지 면적을 보니까 대지시보는 한 8평, 건물 실평수는 한 13평 정도 되는 다세대 빌라가 구매가 나왔었는데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 한 3억 9천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낙찰은 2억 8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관전가 대비해서는 한 1억 정도 떨어진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던 물건이죠. 그때 당시 어떠한 부동산을 낙찰받은 건가 먼저 위치부터 한번 봐보면 여러분들이 은평구 일대에다가 물건 투자하실 때는 이 불광동이라고 하는 동네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은평구에서 거점역이 대역이 저 연신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신내역은 지금 현재도 지하철 3호선, 6호선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W 역세권인데 나중에 한 개 노선이 더 들어오는 게 바로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트리플 역세권이 되게 되는데 그 들어오는 신규 노선이 GTX A 노선이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서울역으로 출퇴근한다던가 아니면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특히나 시청 같은 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지역이죠. 이 연신내역은 트리플 역세권이 되면서 역세권 개발을 같이 진행합니다. 역세권 개발 진행해서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 주변 지역은 인프라가 참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연신내역에서 충분히 도보를 이용 가능한 다세대 빌라가 구매로 나왔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던 부동산이 구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그럼 그때 당시 어떤 다세대 빌라였는가 사진 한번 같이 봐보면 이러한 다세대 빌라가 구매가 나왔었는데 이 물건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세대는 다 테라스가 없는데 이것만 테라스가 있어요. 우리가 또 다세대 빌라 같은 거 살 때
테라스가 있는 다세대 빌라도 선호하잖아요. 해당 호수만 테라스가 있는. 이게 지금 일조권 제한 때문에 저 부분이 잘려나가다 보니까 저 호수만 테라스가 있는 이런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도 한번 봐봤더니 이 안방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은 테라스로 나갈 수가 있는 굉장히 신기한 구조에 있었던 다세대 빌라인데, 위치 또한 굉장히 좋은 다세대 빌라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전세나 월세 같은 거 맞춰서 투자를 한다던가 실소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교통이 발전되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매도 타임을 한번 잡아보기가 너무나 좋았던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구매로 저렴하게 낙찰받은 물건입니다. 아무리 낙찰가를 저렴하게 낙찰받아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물건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재산명세서를 보면서 권리분석 한번 같이 해보면, 항상 구매물건 권리분석하실 때는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해당 물건에서 등기일자가 가장 빠른 거는 우리은행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등기일자가 가장 빠르다 보니까 그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 근데 그런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관계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신고된 내역도 없고 조사된 내역도 없고 해당 물건은 대학로에 있는 임차인이 없는 사건이니 권리관계는 안전한 물건이 공매가 나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여기 청구 금액 자체들이 다 작아요. 근저당권 설정되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설정금액 3,600만 원. 그 다음에 압류 같은 것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그 금액들이 다 300만 원, 그다음에 7만 6천 원짜리도 들어온 게 있네요. 그 다음에 2,40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물건이 얼마나 차야 되냐면 2억 8천만 원이나 차야 되는 사건입니다. 2억 8천만 원 전부 다 배당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소유자한테 잉여 금액이 남는 사건이네요.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가 또 명도하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채권 가압류를 활용해서 명도를 하게 되면은 수월하게 해결이 가능한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이 여러분들이 낙찰받기 좋은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미래가치도 좋고 명도도 다소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동산이니까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를 해서 낙찰받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